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일요일 밤에 누워서 이번 주는 진짜 달라야지. 다짐해.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도 새로하고, 근데 수요일이 되면 어느새 또 다음 주로 미루고 있어. 그리고 금요일엔 이미 다음 달로 넘어가 있고, 그리고 그 순간 드는 생각.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 해보려고 해. 근데 있잖아. 결론부터 말하면 그거 의지력 문제 아니야. 진짜로. 오늘 사연 읽어볼게. 양양쌤한테 긴 메시지를 보내준 언니야. 저는 32살 자취생이에요. 작년에 회사 그만두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자유로울 것 같아서 좋았는데 시간을 내가 다 관리해야 하니까 오히려 더 엉망이 됐어요. 마감이 2주 뒤에 있으면 첫 주엔 손도 안 대요. 마음속으론 이번 주는 자료조사만 하면 되지. 아직 시간 있잖아. 이러면서요. 근데 2주째 되면 갑자기 패닉이 오고 밤새워서 겨우 넘기고 그러고 나서 이번엔 진짜 미리 시작해야지. 다짐하는데 다음 프로젝트에서 똑같이 반복돼요. 제일 힘든 건 그게 번역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병원 예약도 그렇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다 나중에. 근데 그 나중이 잘 안 와요. 얼마 전에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는 진짜 왜 그렇게 사냐? 나는 그냥 그날그날 다 처리하는데. 그 말이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 나는 그냥 못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밤에 혼자 편의점 가서 딸기 우유 사 먹으면서 울었어요. 울면서도 이게 뭐라고 우냐 싶고.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못할까 싶어서요. 쌤, 저 이상한 거 맞죠? 언니, 이상한 거 아니야, 진짜로. 나 이 사연 읽으면서 편의점에서 딸기 우유 들고 울었다는 부분에서 잠깐 멈췄어.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거든. 뭔가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내가 한심하다는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밤에 툭 터지는 그 느낌. 그거 나도 알아. 근데 있잖아, 친구가 한 말 있잖아. 나는 그냥 그날그날 다 처리하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을까? 그건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언니가 이미 자기한테 수백 번 했던 말이랑 똑같아서 그런 거야. 내가 나한테 제일 가혹하게 했던 말을 누군가가 밖에서 한 번 더 해줬을 때 그게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그리고 프리랜서라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 회사 다닐 때는 외부 마감이 있고 상사가 있고 회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굴러가잖아. 근데 혼자 일하면 그 구조가 다 없어지고 오롯이 나 자신이 나를 통제해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난 일이거든. 근데 아무도 그걸 얘기 안 해줘. 그냥 자유롭겠다, 좋겠다. 이러고 말지. 언니가 못난 게 아니야. 그냥 아무도 이 구조를 설명해 주지 않았던 거야. 근데 있잖아. 이 현상에 이름이 있어. 현재 편향. 영어로는 바슨바야라고 해.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 미래의 좋은 결과보다 지금 이 순간의 불편함을 훨씬 크게 느끼는 특성이야. 1990년대에 조지 에인슬리라는 연구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 쥐한테 선택지를 줬거든. 3초 뒤에 작은 보상을 받을 건지 아니면 10초 뒤에 훨씬 큰 보상을 받을 건지. 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멀리서 봤을 땐 다들 큰 보상을 골랐어. 이성적인 선택이지. 근데 막상 그 순간이 가까워지면 작은 보상으로 바꿔. 바로 앞에 있는 걸 택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 인간도 똑같았거든. 이게 쌍곡할인이라는 개념이랑 연결돼.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해. 우리 뇌가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거야. 멀리 있는 미래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고 가까운 미래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 그래서 2주 뒤 마감은 처음엔 별로 안 급해 보이고 마감 하루 전이 되면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언니가 첫 주에 손을 못 댄 건 게으름이 아니야. 언니의 뇌가 2주 뒤의 마감을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작게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뇌의 기본 세팅이야. 그럼 왜 뇌가 이렇게 작동하는 걸까? 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설명한 건데 하나는 빠르고 감정적인 시스템이고 하나는 느리고 논리적인 시스템이야. 빠른 시스템은 편도체 같은 곳에서 작동해. 즉각 반응하고 에너지를 거의 안 써. 지금 침대가 따뜻하다. 지금 유튜브가 재밌다.
지금 시작하면 힘들다. 이런 신호를 밀리 초 단위로 처리해. 느린 시스템은 전전두엽에서 작동해. 3개월 뒤를 계획하고 지금의 불편함과 미래의 이득을 비교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곳이야. 근데 이 시스템은 뇌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 그래서 우리 뇌는 가능하면 빠른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해. 그러니까 일요일 밤에 다짐할 때는 느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 3개월 뒤에 나를 상상하고 논리적으로 계획하고. 근데 월요일 아침에 실제로 시작해야 하는 그 순간이 되면 빠른 시스템이 켜져. 지금 피곤하다. 지금 시작하면 힘들다.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게 순식간에 이겨버리는 거야. 이게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야. 빠른 시스템이 느린 시스템보다 에너지를 30배 적게 쓰거든. 뇌 입장에서는 빠른 시스템을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야. 우리 뇌는 그냥 에너지를 아끼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 MIT에서 fMRI로 뇌를 찍으면서 실험을 했어. 사람들한테 지금 돈을 받을 건지 나중에 더 많이 받을 건지 선택하게 하면서 뇌를 관찰했거든.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을 때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엄청나게 활성화됐어.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반면에 미래의 보상만 비교할 때는 이성을 담당하는 외측 전전두엽이 켜졌는데 훨씬 약하고 느렸어.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은 뇌에서 감정적으로 처리되고 미래의 것들은 이성적으로 처리되는데 감정이 이성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거든.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언니가 마감 2주 전에 손을 못 댄 건 그래서야. 마감이라는 미래의 결과는 이성 영역에서 약하게 처리되고 있었고 지금 당장 번역 파일을 여는 불편함은 감정 영역에서 강하게 처리되고 있었던 거야. 그 싸움에서 이성이 지는 건 당연한 거야. 잠깐, 이거 중요해. 2018년에 마시멜로 실험을 다시 분석한 연구가 있어. 원래 마시멜로 실험은 알지? 아이들한테 마시멜로를 지금 먹을 건지 15분 기다렸다가 2개 먹을 건지 선택하게 한 실험. 기다린 아이들이 나중에 더 성공했다는 그 이야기. 근데 2018년에 그 데이터를 다시 뜯어봤더니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 기다린 아이들과 기다리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가 자기 통제력보다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랑 훨씬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야. 왜냐면 약속이 항상 지켜지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15분을 기다려도 마시멜로가 진짜 온다는 걸 알아. 미래를 신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약속이 자주 안 지켜지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걸 챙기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었던 거야. 그게 자기 통제력 부족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뇌가 배운 방식이었던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루기가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의 게으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어쩌면 언니의 뇌가 어느 순간부터 미래를 완전히 신뢰하는 게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 그게 어떤 경험에서 왔든 간에. 혹시 언니도 이런 적 있어? 대학교 때 리포트 마감이 일주일 남았을 때 처음 며칠은 손도 안 대다가 전날 밤에 밤새워서 낸 적. 그리고 낸 다음에 봐봐. 나는 압박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합리화했던 적. 아니면 엄마한테 자주 전화해야지. 생각하면서 막상 전화 버튼을 누르는 게 자꾸 미뤄지는 것. 뭔가 할 말이 딱히 없을 것 같고 통화가 길어질 것 같고 어쩌면 잔소리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내일 말고 주말, 주말 말고 다음 주. 그러다 3개월이 지나 있고 또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예약을 계속 미루는 것. 증상이 있는데 그냥 좀 있으면 낫겠지 하면서. 근데 사실 예약하는 그 행동 자체가 너무 귀찮고 가면 뭔가 나쁜 말 들을 것 같은 불안도 있고. 이게 다 같은 거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불편함이 미래의 큰 결과보다 뇌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상황은 달라도 뿌리는 같아. 그리고 이게 특히 프리랜서나 혼자 일하는 사람들한테 더 강하게 나타나. 외부에서 구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에서는 상사가 회의 일정이 동료들의 시선이 어느 정도 그 구조를 만들어줬던 거야. 혼자가 되면 그 구조를 전부 내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아. 자, 그러면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 나는 이 현상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가 바뀌었어. 문제를 나한테서 상황으로 옮기게 됐어. 이전에는 나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자책하게 되고, 자책하면 더 무기력해지고, 더 무기력해지면 더 미루게 돼. 완전 악순환이야. 근데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 내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라 뇌가 미루기 쉬운 환경 안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질문이 달라져.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가 아니라 이 환경에서 뭘 바꿀 수 있을까로. 그게 훨씬 희망이 있는 질문이잖아. 그럼 실제로 뭘 해볼 수 있을까? 언니 사연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마감이 2주 뒤에 있으면 첫 주에 손도 못 댄다고 했잖아. 그 순간에 언니 뇌는 2주 뒤에 마감을 너무 멀게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불편함이 이겨버리는 거고, 여기서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실행 의도화라고 부르는 건데,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엄청 간단해. 만약 이러면 이걸 한다라는 구체적인 연결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야.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 시작할 거야. 이런 막연한 다짐 말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카페에 도착하는 순간 노트북 열자마자 번역 파일을 먼저 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거야. 장소, 시간, 그 순간에 할 첫 번째 행동까지. 왜 이게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 그 순간에 뇌가 결정을 다시 안 해도 되거든. 카페에 앉았어. 그러면 번역 파일 여는 거야. 자동으로. 빠른 시스템이 이미 이 패턴을 학습하게 되는 거야. 2008년에 중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방법을 쓴 그룹이 그냥 열심히 해야지. 동기부여만 받은 그룹보다 성적이 훨씬 많이 올랐어. 동기부여는 별로 안 통했는데 구체적인 환경 조건이 실제 행동을 만들었던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나도 진짜 해봤는데 효과 있었어. 2분 규칙이야. 목표를 2분짜리로 줄이는 거야. 운동 30분을 시작하려면 뇌가 이건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 근데 스트레칭 2분은?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책 1시간 읽기는 무겁게 느껴지는데 딱 1페이지만 읽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언니 상황으로 보면 번역 파일 열어서 오늘 딱 2문장만 번역하기. 이게 목표야. 2문장, 그게 전부야.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대부분 2문장 하고 나면 그냥 계속하게 돼. 왜냐면 뇌가 시작하는 것 자체를 제일 힘들어 하거든.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훨씬 쉬워져. 이게 의지력을 기르는 게 아니야. 뇌가 미루기를 발동시키기 전에 먼저 시작해버리는 거야. 전략이야, 전략.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어. 언니한테 그 말 한 친구 있잖아. 나는 그냥 그날 가 처리하는데 그 친구가 의지력이 강한 게 아닐 수 있어. 그 친구는 어쩌면 그날 처리하기 쉬운 환경 안에 있는 걸 수도 있어. 아니면 그 친구도 다른 영역에서는 똑같이 미루고 있을 거야. 최고의 운동선수도 세금 신고는 미룬대. 최고의 의사도 자기 건강검진은 미룬다고. 이게 영역마다 달라. 내가 신경을 많이 쓰는 영역, 외부 구조가 있는 영역에서는 잘 하는데 혼자 관리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뇌가 더 쉽게 미루는 거야. 그게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상황의 차이야. 언니, 편의점에서 딸기 우유 들고 울었던 그날 밤, 언니가 흘린 눈물은 못난 사람의 눈물이 아니었어. 아무도 이 구조를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혼자서 그걸 다 자기 잘못으로 안고 있었던 사람의 눈물이었어. 언니, 뇌는 정상이야. 그냥 아직 자기한테 맞는 환경을 못 찾은 거야. 오늘 당장 뭔가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돼. 딱 하나만 해봐. 내일 번역 파일 열어야 한다면 지금 그 파일을 바탕화면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꺼내놓는 것. 그리고 내일 아침에 커피 한 잔 내리는 순간 파일을 열고 딱 2문장만 번역하는 것. 그게 전부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2문장 하고 나서 잘했다고 스스로 한 번만 말해줘. 진짜로. 2문장도 시작이야. 시작한 사람이야. 언니가 이상한 게 아니야. 언니는 그냥 이 구조를 이제 알게 된 거야. 이제부터가 다를 수 있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나한테 큰 힘이 돼. 그리고 비슷한 마음인 언니가 또 있다면 댓글로 얘기해줘. 혼자가 아니라는 거 느끼게 해줄게. 양양.